네, 이번에는 그 방제안전관리사 교육, 그 자율방제와 또 우리 재해경관 파트인데요. 우리 재해경관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경관 분야는 방제, 정보, 대응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25개의 태풍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2년 5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죠. 보통 평균은 3개 정도 오는데요. 이때는 특히 태풍이 많이 왔었죠. 이게 지금 거의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태풍의 빈도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보통 태평양에서 23개 정도에서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벌써 태풍의 계절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많은 태풍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개나 5개 정도 우리나라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수의 경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재난 예경보를 이제 습득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 통보 시스템을 하고요. 지상파 위성 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기상청 예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풍수의 재해 경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생필품 사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율방제 활동 전개하고요. 상습 피해 지역에 체계적인 피해 경감 활동을 합니다. 또 그리고 풍수해 보험도 가입하는 이런 것들이 풍수의 재해 경감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6년 풍수에 피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태풍 에이니아가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7월 9일에서 10일까지 한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재산 피해가 한 1조 8천억, 또 10년 평균 대비 한 6% 증가하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또 장마와 연계된 집중호우로서 강원도 경상도에도 폭우를 많이 내렸다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는 그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그런 태풍들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재해가 아닌 것은 2013년 필리핀 하이엔 태풍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난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고성 산불 2005년도,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에이니아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대표적인 그 재난에 해당되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때 태풍이 왔을 때 이렇게 부산에 있는 크레인들이 막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또 대정전이 일어났고 또 해수로 인한 전 지역 지하 침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잘 안 일어나서 모르죠. 뭐 400km나 떨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 소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비상시에도 소방서의 지시에만 따른다. 비상시에는 빨리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왔을 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방제안전관리사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요. 또 이제 개인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민첩성, 협조성, 신속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안전관리사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제안전관리사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정에 강화의 액체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로 끄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64번 재해가 발생하면 노약자의 재해 피해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보호해드려야 됩니다. 재해지도는 재해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지도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이제 등산로 지도죠. 근데 지금 등산로 지도도 전부 재해지도로 합성화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 발생 시 노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면 그것으로 임무는 끝난다. 그래서 이거 연계시켜줘야 되겠죠. 연계시켜서 계속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지리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건물에 대한 조경관리 시스템 그런 것들이겠죠. 최대 가속도 분포도 있고요. 액상화 위험도 분포도 있고 건물의 피해도 자료도 있겠습니다. 68번 방제 지리정보 시스템이 아닌 것은 GIS는 활용 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GIS는 가장 폭넓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60년도 캐나다 GIS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GIS가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을 때 우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초기 피해 예측 시스템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텐트 안으로 피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잘 환경을 살펴서 그 높은 데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죠. 70. 위험 지역을 소개 시 대표 요령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각자 집을 지킨다. 집을 지키게 되면 이제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많은 그러한 대피시설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풍수의 발생 시 대피 요령이 아닌 것은 차량을 주차장을 하천에 세워둔다. 이건 아니죠. 하천도 이제 범람하기 때문에 차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높은 데 주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72번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적당한 건 답은 1번 유도성 인구를 등지고 대피하면 훨씬 더 덜 마시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번 자원봉사 수요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은 갤럽에 의한 조사죠. 항상 인공위성이라 지도를 분석한다든지 시군구에 조사하는 사전 피해조사 자료 방법이 있고요. 또 시민봉사자가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재해 현장 상황실을 갖출 경우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재해지역 담당 공무원이죠. 그래서 재해지역 담당 공무원이 없더라도 피해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 지역의 담당과 담당자와 봉사자를 연계하고요. 또 복구 피해 상황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5번 재해 발생 시 네트워크 분석 정보가 아닌 것은 이것은 일회성 복구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에 대한 봉사자 연계, 또 분산 정보, 또 지역적인 복구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76. 재해 피해를 다니면서 나타나는 유언비어가 아닌 것은 재난을 당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많아져서 지역 건설 회사가 호황을 누린다. 이건 이제 유언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부도에 이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아닌 것은 그래서 지역 건설 회사의 파산과 도산 이거는 실제 사실이죠. 78년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특별 위로금이 아닌 것은 재해를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등록된 것들, 재해 보험, 피해 보험 이런 것들을 풍수해 보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79번입니다. 재해 피해 조사 시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각자 혼자하고 혼자만 한다. 정보를 전부 공유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6화 원칙으로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80번입니다. 피해 발생 시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자원이 가능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 지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서로 간의 정보를 무시하고 행동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웹 활용과 정보 공유 사항이 아닌 것은 요새는 이제 웹이나 또는 카카오 지도나 티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정보 수집 시스템이 아닌 것은 강우량을 둔 기상정보, 또 지방자치단체 중앙에서 올려오는 정보, 전국광재안전관리사 간의 수집정보, 언론과 방송을 통한 정보, 언론과 방송을 통한 정보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재해 시 정보 전달이 잘못되어진 것은 폭우 시에 경보 시스템, SMS 문자 발송, 공영방송 시스템 4번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84번입니다.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차 긴급 출동 기능은 이거는 그 소방 시스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가족 안보 정보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서 문자, 이메일, 설문지가 되겠죠. 그래서 설문지는 이제 받기가 힘들죠. 86번입니다. U119 세이프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금은 번호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119나 112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해당하는 부서나 사람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도움을 필요로 않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준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연락 안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7번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대피소 안부 정보를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빠른 대피가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응급처치 기초기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다출혈지혈법, 심폐조상, 소생술법, 운동전 스트레치, 상처골절 응급처치법, 운동전 스트레칭은 이제 응급처치술에 해당하지 않죠. 89번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처치 요령으로 틀린 것은 호흡곤란 시 심폐소생술 실시를 하고요. 응급의료원이 도착하기 전에 업고 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뼈 같은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는 다리가 허리 쪽 이런 쪽에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안정화시키고 현장에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 가동 시에 기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냐. 또 이럴 때 응급의료요원의 지원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조와 협력과 그리고 자율경감의 파트까지 이 방지안전관리사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